자, 오늘의 마지막 지문입니다. 8번 지문이에요. 10강입니다. 하루에 늦으면 녹화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네요. 선생님 지금 좀 약간 체력의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마지막 남아있는 힘을 좀 쥐어 짜내보도록 하죠. 자, 8번 지문은 단어 설명부터 먼저 할 겁니다. 두 번째 줄에 보시면 herbivore라는 단어가 보일 겁니다. 선생님 H 발음 안 하십니까? 예, 미국식 영어에서는 H 발음을 잘 하지 않아요. 풀이란 단어 혹시 여러분 이거 발음 어떻게 하셔야 돼요? 대부분 허브라고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건 영국식 발음이죠. 영국에서는 허브라고 발음해요. 미국에서는 herb, H는 묵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허브차는 영어로 미국식 영어로 herbal tea라고 하고 영국식 영어로는 herbal tea라고 합니다. 이게 나라마다 발음이 다른 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일단 풀이라는 건 알겠어요. 미국식 영어로 herb. 그 다음 evore라는 전미사는 동물을 가리키는 라틴에서 온 표현입니다. 그럼 herbivore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이건 초식 동물이겠죠. 초식 동물이요. 자, 반면에 고기를 먹고 살아가는 동물들은 영어로 carnivore라고 합니다. 이른바 육식 동물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까르니 이게 라틴어로 전부 고기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자, 그다음 이거저거 다 먹는 사람, 사람은 아니, 사람도 뭐 대표적인 이런 동물인데 omnivore, 이게 바로 잡식 동물이죠. 이거저거 다 먹는 동물, 잡식 동물을 omnivore라고 합니다. 참고로 여러분, omni라는 접두사는 이거저거 다, 여기저기에 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모의고사 풀어보다가 omnipresent라는 표현 보신 적 없으세요? 종교적인 표현을 많이 쓰는데 God is omnipresent, 신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디지털 세상에서 사실 이 단어 모르면 안 되잖아요. ubiquitous, 비슷한 뜻입니다. 어디에나 존재하는. 디지털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죠. 사실 우리가 물리적 장소에 꼭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장소에 존재할 수 있어요. 아이톡톡 같은 걸 통해서요. 혹은 뭐 그 줌 같은 걸 통해서 우리는 그 장소에 존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요거까지 기억을 해두시고. 바로 그 다음 줄에 보니까 mammal이라는 단어가 보이더라고요. 이 mammal이라고 하는 것은 포유류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젖을 물리는 동물, 그게 바로 포유류가 되겠죠. 말 나온 김에 이 동물 종류들 가운데 기출됐던 몇 가지 단어들을 좀 더 같이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reptile이란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이건 바로 파충류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파충류. 그 다음 amphibian이라는 동물도 기출된 적이 있죠. 참고로 영어에서 amb 이런 접두사를 가지고 있는 것들은 모조리 중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적인 겁니다. 이중적이라고? 동물 중에 이중적인 동물이 있나? 있잖아. 땅에서도 살 수 있고, 즉 육지에서도 살 수 있고, 바다, 물 같은 데서도 살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양서류죠. 양쪽에다 서식할 수 있는 동물, 양서류예요. 그래서 amphibian car라고 하게 되면 수륙 양용 자동차를 바로 amphibian car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기까지 정리되셨어요? 오케이. 자, 그다음 우리 몰라서는 안 되는 동물 종류 중에 바로 영장류라는 게 있어요. primate이라는 단어도 정말 수능에는 자주 나오는 단어입니다. 영장류. 그 영장류 부류라고도 볼 수 있는데 사실 ape란 단어와 monkey란 단어도 구별해두면 좋을 것 같아. ape가 뭐냐면 이거는 유인원이요. 멍키는 초등학생도 알겠다. 이건 뭐 원숭이지 뭐. 사실 여러분 유인원과 원숭이를 구별하는 방법 아세요? 꼬리 유무. 꼬리가 없으면 유인원, 꼬리가 있으면 원숭이. 뭐 그렇게 구별하더라고요,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유인원 세 종류가 있어요. 인간하고 가장 가까운 친척들이요. 누가 있어요? 그렇지, chimpanzee. 그 다음에 orangutan, gorilla 이런 아이들이 전부 유인원, ape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좋아. 그럼 이제 밑으로 좀 더 내려가서 어려운 단어가 또 있나 찾아볼 건데 이번 4월 모평에 나온 단어였어요. vulnerable 하게 되면 취약한, 상처 입기 쉬운 이란 뜻이고요. 이게 fragile 혹은 fragile 이란 형용사와 유사한 단어구나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마지막에 보시면 수거 let up이라는 수거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힘이나 강도 혹은 어떤 세기 같은 것들이 약해질 때 주로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세기 혹은 강도, 힘의 강도 같은 것들이 약해지다. 이게 let up이라고 보시면 돼요. 선생님 근데 let up은 왠지 힘이 세진 것 같은 느낌인데요. 예를 들어 풍선을 여러분이 나무에 묶어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느슨해지면서 이게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힘이나 강도가 약해지다, 장력이 약해지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Norman Owen Smith, 뭐 유명한 사람이겠지 뭐. 그 뒤에 동격 설명되어 있는 건 당연히 이 사람의 직책일 거고요, 직업일 거고요. 이런 거 읽느라 시간 낭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뭐 나와 있으니까 보긴 하자고요. An ecologist at the University of Witwatersrand in South Africa. 남아프리카의 윗워터스트랜드 대학교의 생태학자인 노먼 오원 스미스라는 사람은 ecologist는 생태학자입니다.
has made a careful study. 이게 중요한 거죠. 아주 꼼꼼한 연구를 진행했다는 거예요. 신중한 연구. 무엇에 관한 연구인데 what he calls 소위 이른바 megaherbivores. 그가 일컬었던 바로 megaherbivores. 초대형 초식 동물들이죠. 이를테면 elephants, 코끼리라든지 rhinos, 코뿔소라든지 and hippos, 하마 같은 녀석들인데요. 이 녀석들을 또 한 번 부연 설명해 줍니다. The only surviving land mammals, 유일하게 생존하고 있는 육상 포유류들인데 그것도 that weigh more than 1,000 kilograms as adults. 성체가 되었을 때 1,000kg 이상이 나가는 그러한 유일하게 살아남은 육상 포유류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해양 포유류 중에서는 1,000톤 가볍게 넘기는 녀석이 있어요. 바로 blue whale, 흰수염고래요. 그 녀석들은 성체가 되면 몸 길이만 해도 30m래요.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심장의 크기가 웬만한 소형차 크기만 하답니다. 모닝 정도 크기만 하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 their size, 그들의 크기는요. 그들의 그 몸집은요. He has found, 그가 발견하기로 makes these animal, 이러한 동물들, 즉 이러한 초거대 초식 동물들을 ecological unique, 생태학적으로 독특한 것으로 만들어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단 어법적으로 보자면 makes 사역동사고요. These animals는 목적어고요. 목적격 보호 자리에 unique라는 형용사가 와 있는 거 어법적으로는 괜찮습니다. 문제는 지금 형용사 묻는 그럼 어법 문제가 아니잖아요. 의미를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의미상으로 파악을 할 건데 그 전에 빨간색으로 표시한 김에 이거 사역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 자리니까 uniquely와 같은 부사는 된다 안 된다? 그렇지 안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 드릴게요. 쌤 그럼 그 앞에 ecologically는 뭐 하고 있는 거죠? 보호인 유니크란 형용사를 꾸미는 자리니까 부사 가능하지 생태학적으로 독특하게 만들어준다는 거 문제될 거 없습니다. 의미상으로는 어때요 여러분? 괜찮아요? 크기가 그렇게 크다는 건 사실 벌써 이 동물 자체를 되게 독특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심지어 지금 육상 포유류들 가운데 살아남은 종류가 3종류 정도만 소개되고 있잖아요. 기린이 언급이 안 돼서 조금 섭섭하긴 하겠다. 기린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저쨌거나 유일하게 살아남은 육상 포유류들이잖아요. 몸무게가 1,000kg 넘어가는. 이거 자체만으로도 벌써 유니크합니다. 근데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명확한 근거가 나올 것 같아요. 성체들은 are so massive, 너무나 거대해서 그 크기가 너무나 큰 나머지 소댓구문이네. 그 결과 they are immune to the attacks of lions and other large predators. 우리 predator라고 하는 것은 포식자를 가리키고요. 그러니까 사자라든지 아니면 다른 큰 포식자들의 공격에 are immune to, 면역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면역이 있다는 걸까요? 지금 lions와 other large predators가 바이러스인가요?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의역을 해보자면 사자나 다른 큰 포식자들의 공격에는 강한 면모가 있다는 거겠죠. yet, 그러나 라고 했습니다. 그럼 뒤에는 약한 면모가 있다는 걸까? 정답. 그 뒤엔 약한 면모 얘기가 나와야 돼요. 이 초거대 초식동물들, 초대형 초식동물들은 are particularly vulnerable, 특히나 취약하다는 거죠. 이번은 우리가 예상한 대로 흘러가니까 너무 괜찮지 않아? 앞에서 are immune to는 어디에 강한 면모를 보이다라는 의미였는데 yet이 등장했으니까 정반대의 표현, 취약하다, 약하다란 표현, vulnerable, 너무 괜찮네요. 그죠? vulnerable to the impacts of human hunting. 오히려 라이언이나 아니면 거대한 포식자들한테는 강한 면모를 보이지만 생물학적으로 약해 보이는 인간의 사냥의 영향에 있어서는 굉장히 취약하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질문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일단? 네, 초대형 초식동물에 관한 얘기예요. 초식동물. 되게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죠, 생물학적으로. 왜냐하면 일반적인 동물들은 사자나 다른 포식자들한테는 약해요. 하지만 인간의 사냥에는 강한 면모를 보입니다. 토끼 한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빨라요. 토끼 맞추려면 인간의 사냥 능력이 엄청나야 되거든요. 그게 힘든 거라고요. 그지?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초대형 초식동물들의 독특함은 바로 이런 겁니다. 인간의 사냥에 다소 취약하다. 인간 사냥에 취약하더라. 이게 바로 초대형 초식동물들의 독특한 점일 겁니다. 계속 가볼까요? 오웬 스미스 씨는 calculates that, 대략을 계산했어요. The potential growth rate of an African elephant population, 아프리카 코끼리의 개체수의 어떤 잠재적인 성장률을 is no more than 6.5% per year, 1년에 6.5%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추산을 했다는 겁니다. 아니 선생님 근데 왜 6.5% 밖에라고 해석을 하십니까? 라고 하신다면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시는 것처럼 no more than이라는 표현이 보이죠. 자, no more than은 긍정적인 뉘앙스의 표현일까요? 부정적 뉘앙스의 표현일까요? 보시다시피
부정적 뉘앙스의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more는 긍정이고 no는 부정이죠. 결국 부정이 우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에게 겨우 그거밖에 안 돼 라는 뉘앙스의 표현 only라는 묘와 바꿔 쓸 수 있어요. only, 오케이? 자, 혹시 이거 반의어 아세요? no more than의 반의어적 표현 no less than이잖아요. no less than의 경우는 그럼 긍정적 뉘앙스일까요? 부정적 뉘앙스일까요? less가 벌써 부정적 뉘앙스의 표현, no도 부정적 뉘앙스의 표현, 부정과 부정 합쳐지니까 이거는 이중 부정이니까 긍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와 이거만큼이나 돼, 와 이 정도나 돼 이런 뉘앙스의 표현이고요. 만약 비교 대상의 수의 개념이라면 as many as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양적 개념이라면 as much as로 이해하시면 되는 구문입니다. 작가는 어쨌든 6.5%라는 그 잠재적 성장률이 굉장히 낮은 수치라고 여러분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No more than이라는 걸 통해서요. 잠재적 성장률이 6.5%밖에 안 돼. 되게 낮은 숫자인데 그걸 such a slow breeding species, it says. 자, 그가 일컫기를 그러한 낮은, 그러한 어떤 느리게 번식하는 종이라고 했어요. 느리게 번식하는 종이란 표현이 잠재적 성장률이 낮다는 것과 일맥상통한 얘기잖아요. 3번 괜찮습니다. 자, 그가 일컫기를 그렇게 느리게 번식하는 종은 would be doomed, 운명에 처해질 거라는 겁니다. 멸종 위기에 처해질 거란 얘기예요. If any efficient predator, 어떠한 효율적인 포식자가 began to focus on it, 그 종에 집중하기 시작하면요. 여기서 집중한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사냥해먹기 시작한다는 얘기겠죠. 여러분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게 누구예요?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이거죠. A slow breeding species요. 이걸 가리키고 있습니다. 문득 여러분 보시기에 스피시즈가 복수처럼 생겼으니까 쌤 이거 it 아니라 them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시겠지만 앞에 어가 붙어있죠. 스피시즈란 단어는 단수도 스피시즈고요. 복수도 스피시즈입니다. 여기서는 단수 취급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this he believes, 그가 믿기에 이러한 것은 exactly describes, 정확하게 묘사해 준다는 거예요. The situation applies to seen elephants in the Americas. 미국 대륙에서의 그 플라이스토신이라고 하는 것은 밑에 보시면 홍적새라고 돼 있어요. 이 생물학적으로, 지구과학적으로 새라는 것은 특정 동식물, 특정 생명체가 우세한 시기, 그걸 보통 묶어서 새라고 부르는데 이 홍적새는 일반적으로 초대형 소식동물들이 우세했던, 포유류들이 우세했던 시기라고 하더라고요. 자, 아무튼 미국 대륙에서의 홍적새 코끼리들의 상황을 정확하게 묘사해 준다라고 그가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메리카 대륙에서의 이 홍적새 코끼리들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첫 번째, 잠재적 번식률이 높았을까요? 낮았을까요? 그렇지, 낮았겠죠. 앞에서 얘기한 거에 대한 예시니까 낮았겠죠. 그 다음, 이 홍적새 코끼리들은 번식률이 좀 빠르게 번식한 동물이었을까요? 아니면 느리게 번식한 동물이었을까요? 당연히 slow breeding species겠죠.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결과적으로는 어떤 효율적인 포식자가 이 홍적새 코끼리들을 집중해서 사냥을 했겠죠. 그 결과 멸종위기까지 처했을 수도 있고요. 이제 그 얘기를 마저 읽어볼 겁니다. 오웬 스미스, 이 오웬 스미스 씨는 interprets, 해석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수거적으로 interpret이란 동사가 나오면 물론 그냥 해석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무엇으로 해석했느냐, 이건 주로 as가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interpret A as B라고 하게 되면 A를 B로 해석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생태학자인 오웬 스미스 씨는 the fact that이라는 사실을 as evidence, 증거로 해석을 했다 이거죠. 어떤 증거? 역시 또 접속사 that이 따라 나옵니다. 접속사 that이자 동격의 that이 지금 A와 B 구조에 둘 다 들어있는 구조 파악되셨죠? 오케이. 자, 어떤 사실을 해석을 했냐면 the great majority of known ice age kill sites involved mammoths or mastodons. 그러니까 great majority of니까 대다수의 known, 잘 알려진 빙하시대의 그 사냥 현장이죠. kill sites라 함은 대규모 사냥 현장일 겁니다. 대규모 사냥 현장이 involve, 포함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맘모스라든지 아니면 마스토돈 같은 그런 초대형 초식동물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바로 그 사실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증거로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증거로? They were, 그 녀석들이 were humans dislike prey, 인간의 싫어하는 먹잇감, 싫어하는 사냥감이었다는 점, 이것의 증거로 삼았다고요. 근데 잠깐만, 이 대다수의 어떤 잘 알려진 빙하시대 사냥 현장이 메모스란 동물과 메메스 그리고 마스토돈 같은 동물을 포함하고 있었다는 건 싫어해서 죽였다는 걸까? 그렇게 한가했을까요? 이 당시 빙하시대 그 혹독한 시기에 인간이 이만큼 한가했을까요?
이 메모스나 마스토돈 같은 이러한 초대형 초식 동물들이 인간의 싫어했던 먹잇감, 사냥감이 아니라요. 좋아했던 사냥감이겠죠. 그래서 이걸 liked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긴 하고요. 사실은 근데 원문상에는 preferred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preferred. 액센트가 이음절에 있었고 단문 플러스 단자음으로 끝났으니까 자음 하나 더 써주고 ed 붙여주셔야 되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선호하는 먹잇감이었던 증거로 해석을 했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정답 찾았네요. 4번입니다. 얼마나 이 마스터존과 메머스 고기가 맛있었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이래서 다 잡아온 거예요. 오케이. 자, 마무리해 볼게요. There were plenty of small animals around. 주변에 사실 더 작은 동물들도 굉장히 풍족했다는 거죠. 뭐 하기에? To sustain them. 그들을 먹여 살리기예요. 이때 them이라는 건 당연히 humans, 인간을 가리키는 걸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먹여 살리는 데 있어서 큰 초식 동물들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좀 더 작은 동물들도 풍족했습니다. 그래서 if they couldn't bag a mammal, 우리 bag이란 동사, 명사가 아니고 동사요? 그럴 때는 사냥하다, 죽이다의 뜻이에요. 초대형 초식 동물들을 만약 그들이 죽일 수 없었다면 그러면 so human hunting pressure. 잠깐만요. 쌤이 지금 해석을 끊어서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끊어버렸죠. 그러니까 만약에 초대형 초식동물들을 잡아먹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그들을 먹여 살리기 위한 아주 작은 동물들도 주변에 지천에 널려 있었다는 겁니다. So, 그래서 human hunting pressure, 인간의 그런 사냥 압력은 did not let up, 느슨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약화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As elephant numbers dwindle, 이렇게 코끼리의 개체수가 급감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서도요. 급감은 아니에요, 여러분. dwindle이란 단어의 뉘앙스 자체가 서서히 감소하다라는 뉘앙스의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알아채지 못할 만큼 코끼리의 수가 서서히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서도 인간의 사냥 압력은 줄어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 문장 뭔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만약에 우리 인간이 먹을 수 있는 어떤 사냥감이 초대형 초식 동물들밖에 없었다면 바보가 아닌 이상 어느 정도의 지능이 있는 이상 개체수 조절을 했겠죠. 지금 우리가 배고프다고 다 잡아먹어버리면 새끼까지 다 잡아먹어버리면 나중에 먹을 게 없다는 걸 아마 인간의 지력이라면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코끼리 안 먹어도 주변에 인간을 먹여 살릴 만한 작은 동물들이 시천에 널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코끼리든 아니면 작은 동물이든 가리지 않고 마구잡이로 다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코끼리의 수도 감소할 수밖에 없었겠죠. 개체수 관리를 따로 안 했으니까. 여러분 크게 어려운 질문 아니었죠. 좋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라는 것까지 체크를 해내셨으면 되는 거였고요. 이 지문은 단어 위주로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정리해준 어법 위주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See you next time. Bye bye.